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오후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책 좀 읽었어요. 책 좀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이 좀 많아가지고 책만 쌓아가지고 너무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아요. 책 좀 읽고 이렇게 또 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눈도 침침한데 책 읽으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습관이야, 습관. 꾸준히 습관을 이렇게 뭔가 잘 들여야 하는데, 책을 읽는 습관을 이렇게 길들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알잖아요. 그냥 딱 책상에 앉으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 무동자세로 계속 꾸준히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좀 앉으면 막 왔다 갔다 했었고 딴짓다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움직이다 보니까 집중이 되나?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 집중력. 이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죠. 뼈저리게 느꼈죠. 하여튼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이 부자들은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 응? 우리 KB금융에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 한국 부자 보고서. 10억 이상의 부자들. 10억이면 부자 되는 건가요? 10억 이상의 부자 1년 만에 3만 1000명이나 증가했대. 부자는 계속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3만 1000명. 부자의 8%가 뭐 비트코인 등 뭐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금융자산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가 지난해 말 42만 4천 명이야. 42만 4천 명에서 1년 만에 3만 1000명 정도 증가했다. 3만 1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부자들의 그 총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부동산 자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 아주 흥미롭죠. 그리고 그 특히 부자들 10명 중에 그 9명은 이 거래소에 대한 그 불신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이런 거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불확실한 것들. 신뢰가 안 가면은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KB금융그룹이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한 것 같아. 2022 한국 부자 보고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들은 지난해 말 42만 4천 명이다. 와, 많다.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도 말보다 0.06% 올라서 0.82%네. 0.82%를 기록했어. 한 1% 안에 들어야 해. 1% 안에 들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82%니까. 2021년 한국 부자 수는 2020년 대비 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10.9% 증가한 것에 비하면은 다소 증가폭이 줄었는데, 이 코스피 지수의 그 증가세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그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2,883조 원이야. 2,883조 원인데 엄청나죠? 2,883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보유 총 금융자산 4,924조 원의 58.5%를 차지하는 거야. 부자들이. 그럼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021년 말 67억 9천만 원이에요. 67억 9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 1억 3천만 원 증가했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부자들은. 이 보고서는 그 금융자산 10억 원, 그래서 100억 원 미만의 보유 부자를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 100억 원에서 300억 미만의 보유 부자를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 이상 보유 부자를 초고자산가라고 합니다. 초고자산가. 빨리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자산가는 가야겠네요. 자산가 100억 미만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한국 부자 중 90% 이상이 38만 5천 명이 자산가에 들어가요. 자산가. 38만 5천 명은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7.3%인 3만 1000명이 고자산가야. 고자산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그리고 초고자산가는 8,600명. 야, 300억 이상, 300억 이상. 한국 부자의 2%, 그 전체 인구의 0.02%를 들어가야지만이 300억 이상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한국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56.5%하고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은 38.5%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회원권, 뭐 예술품, 뭐 기타 자산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지난해 말 그 한국 부자는 총 2,361조 원의 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전년 말 대비 14.7%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2019년 말 대비했을 때 2020년 말에 18.6% 증가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이 중에 개인 명의 부동산은 그 전체 56.9%, 그 법인 명의 부동산은 그 43.1%를 차지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 자산 중 그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가의 59.7%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59.7%의 반면에 고자산가의 이상 부자들은 한 46.7%를 차지하더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한국 부자의 그 자산 세부 그 구성을 살펴보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많네요. 비중이 27.5%. 거주용이 많이 갖고 있더라. 거주용 표 뭐 나와 있죠. 이어서 뭐 유동성 금융자산이 14%, 빌딩 상가 10.8%, 거주용 외 주택이 10.8%, 예적금 9.5%, 뭐 주식, 리츠, ETF 한 7.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KB금융은 올해 그 한국 부자가 2021년에 비해서 올해는 안정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졌다고 밝히네요. 안정지향적이다. 그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예적금 수준의 그 수익률을 기대하는 안정추구형하고 안정형 비중의 합이 21년에는 46.6에서 22년에는 50.6%로 한 4% 정도 이제 증가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부자 중에 현재 비트코인 등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7.8% 있는가 봐. 7.8%. 지난해 8.8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잘 모르면은 과거에는 투자했는데 현재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응답을 하네요. 하여튼 지난해 4.5%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하지 않는다. 그 부자들은 그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가 2021년 11월 이후 그 디지털 자산의 그 가격 하락 그리고 테라, 뭐 루나 사태 보니까 이거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중단해 버린 거야. 그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30.6%가 투자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응답을 하네요. 그래서 58.3%는 향후에도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그 부자가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 봤더니 자산관리 분야는 국내 부동산인 것 같아요. 국내 부동산 34%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세무상담 31.5%, 경제동향 정보수집 30.0%, 국내 금융투자 27% 이렇게 뽑았습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그리고 세금 쪽에 세무 워낙 세금 많이 뜯어가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향후 그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이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47%. 그에 뭐 인플레이션 39.8, 부동산 규제 35.8, 러시아 전쟁 35, 세금 인상 32.5% 등등 향후 자산 운용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최근에 안정을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 추구형 그리고 코인루는 가능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요즘 많이 줄이는 것 같고 역시나 부동산 쪽하고 세무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산가를 넘어서 고자산가가 됐으면 좋겠다. 고자산가. 100억 원 이상의 그런 고자산가가 많이 넘쳐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